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AIMHI 연구실 학부연구생 유현기입니다. 제가 소개할 논문은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2024년 CVPR에서 발표한 Structure of Sparse View XA 3D Reconstruction입니다. 줄여서 논문에서는 SAX 너프, SAX 너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의료에서 정말 수도 없이 쓰이는 중요한 기술인데, 하지만 이 엑스레이가 이제 방사선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고, 특히 수백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찍어야 하는 CT 촬영은 피폭량을 더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주목한 것이 스파이스 뷰 CT인데요. 기존 CT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이미지만 찍고 그것만으로도 정확한 3D 복원을 해내자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이 문제를 두 가지 태스크로 나눠서 다루는데, 하나는 찍지 않은 각도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노베뷰 시네시스, 다른 하나는 3D CT 볼륨을 복원하는 CT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논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3D 생성 기술인 너프를 활용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 장의 2D 이미지로부터 3D 장면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시선 방향을 입력으로 넣으면 해당 지점의 밀도와 색상을 출력하고, 이를 볼륨 렌더링 방식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시점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너프를 엑스레이에 그냥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시광선은 표면에서 반사되는데 엑스레이는 물체를 투과하면서 흡수한다는 성질인데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구조에 따라 감지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뼈는 많이 흡수하고 공기는 거의 흡수를 안 하죠. 그런데 기존 너프의 백본인 MLP는 광선 위의 모든 포인트를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광선 위에 있는 포인트들이 서로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그 유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엑스레이 이미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물체가 있는 전경 영역과 배경이 아예 검은색인 정보가 없는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 방법처럼 이미지 전체를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쓸모없는 배경 영역에서 큰 영상을 낭비하게 됩니다. 삭스너프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각 라인포머랑 MLG 샘플링이라는 기술로 해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MLG 두 핵심 기술을 먼저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라인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엑스레이 광선에 적용하는데, 광선을 따라 이 샘플링된 포인트들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광선을 여러 선분으로 나눠서 각 선분 내에서만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광선이 관통하는 3D 내부 구조, 복잡한 감색 패턴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LG 샘플링 마스크드 로컬 글로벌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이집 마스크로 정보가 있는 전경 영역과 검색 부분, 이제 정보가 없는 부분을 분리하고 그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샘플링합니다. 패치 단위로 샘플링해서 이웃 픽셀과의 문맥 정보, 즉 뼈나 장기, 경계 같은 세밀한 구조를 잡고, 패치를 제외한 전경 영역에서 픽셀 단위로 샘플링해서 전체적인 형태도 함께 파악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집 마스크로 검색 부분과 뼈가 있는 부분을 먼저 분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픽셀로 샘플링을 해서 이 부분을 잡아놓은 다음에 패치를 제외한 부분에 무작위로 픽셀을 쏴서 전체적인 이제 로컬의 정보를 파악하고, 패치 부분이 이제 세부적인 지역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아키텍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스파이스 뷰 엑스레이 이미지들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MLG 샘플링으로 훈련했을 광선 배치를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절반은 패치에 샘플링을 하고 절반은 픽셀로 샘플링하는 것으로 논문에서는 1024개 총 2024개를 선정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광선에서 320개의 3D 포인트를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고 이 좌표값을 해싱 코딩으로 거쳐간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제 이 변환한 벡터를 라인포머에 집어넣는 게 핵심인데요. 총 4개의 LSB 블록이라는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블록이 이제 이게 라인포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개의 블록을 통과하면서 각 위치에서 방사밀도를 파악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측된 방사밀도를 광선에 따라 적분해서 최종 엑스레이 투영 강도를 계산하는데, 이 예측값과 실제 촬영값의 차이로 손실값을 계산하고 그 손실값을 계속 줄이도록 학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B라고 된 이 아키텍처가 아까 LSD 블록의 내부인데요.
이제 LSMSA 여기 LSAB의 내부에 있는 LSMSA가 옆에 C LSMSA 내부가 여기 C 아키텍처입니다. 라인포머의 핵심 모듈인 LSAB를 자세하게 보면 이제 구조 자체는 일반 트랜스포머와 거의 유사해서 그 점을 파악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한 다음에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일반 어텐션 대신 LSMSA를 쓰는 것이 핵심인데 광선위의 모든 점을 이제 한 번에 어텐션하면은 연산량이 포인트 이제 n의 제곱에 비례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광선을 m개의 선분으로 균일하게 나누고 각 선분에서 이제 커리키 밸류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연산량이 n의 제곱에서 선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선형 n에서 선형으로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 이제 보면은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논문에서 설명한 대로 보면 이제 라인포머가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연산량이 단 3.41%만을 사용하면서 MVS 성능은 5.3dB를 높였다는 것을 논문에서 설명했고요. 이제 성분 내 어텐션이 끝나면 결과를 여기서 이제 하나로 합치고 위치 인비 등을 다시 더해서 정보를 보완해준 다음 레이어로 넘깁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논문에서 직접 구축한 X3D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기존 연구들은 5-6개의 의료신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엑스레이는 의료 분야 외에도 보안 검색, 산업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의료, 생물, 보안, 산업 4개 분야에서 총 15개씩을 구성했습니다. CT 볼륨을 가져와서 이제 TIGR이라는 시뮬레이션 툴로 1% 노이즈를 포함한 엑스레이 투영을 생성했고 신마다 250장의 투영 중 50장으로 훈련하고 50장으로 테스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먼저 MVS 이제 2D 이미지 생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비교 대상은 인토모, 너프, NEAT, 텐서RF, NAF 5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본문에서 설명한 삭스 너프가 모든 15개 신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고 평균 PSNL이 51.37dB, 2위 NAF 38.81dB보다 12.56dB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봐도 전부 다 삭스 너프가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밑에 이제 시각적 비교에서도 확인을 해보면은 제일 경계나 이제 노이즈 블러 처리에서 제일 잡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스크인 CT 리컨스트럭션에서도 삭스 너프가 최고 성능을 기록했는데 평균 PSNR 37.25dB로 2위 나프 대비 2.49dB 높습니다. 이제 MVS에 비해서는 개선폭이 적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CT 리컨스트럭션은 여러 각도의 투영 정보를 접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베이스라인도 어느 정도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MVS보다 성능 차이가 좀 더 적고요. 그럼에도 이제 전신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고 뒤에 나오는 여기 시각적으로도 제 본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밸루에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와 이제 파라미터를 파악했는데 베이스라인은 이제 앞서 설명한 LSMSA와 MLG를 모두 제거한 모델로 MVS는 37.97dB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인포머 기술 LSMSA만 추가하면 9.98dB이 올랐고 MLG 샘플링을 여기서 더 추가를 하면은 43.51dB로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 다 따로따로 써도 이제 그 효과가 많이 올라갔지만 함께 쓰는 경우에서는 이제 13.40dB라는 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 수치를 더한 것이 훨씬 시너지가 크게 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세그먼트를 선분으로 나온다 했을 때 그 파라미터를 본 것인데 여기서 20개, 40개, 80개, 160개, 320개를 했을 때 160개로 선분을 나눈 것이 제일 효과가 좋았고 이것은 이제 처음에 패치 사이즈를 그 여러 개의 값들로 놓고 비교해 보신 건데 이제 4 곱하기 4가 제일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밸루에이션 스터디의 연장선인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베이스라인에서 LSMSA와 MLG를 분리한 시각적 비교도고요. 이거는 이제 로버스트 태스크인데 이제 처음에 입력한 그 엑스레이 이미지 수를 점점 줄이면 그 엑스레이 이미지 양을 변동을 주면서
그래서 그걸 파악했는데 이제 훈련 데이터를 어디에서 몇 장을 쓰는 본문의 삭스 너프가 제일 높은 성능을 유지했고 훈련 데이터를 60%만 써도 MBS에서 모든 방법보다 성능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를 더 줄여도 이제 기존 방법보다 논문에 이제 삭스 너프가 제일 좋은 복원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적은 방사선 피폭으로도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스파이스뷰 엑스레이 CD 복원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삭스 너프라는 프레임워크로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핵심 기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광선을 선분 단위로 나눠 이제 어텐션하는 라인폼으로 3D 내부의 구조성을, 의존성을 이제 모델링하면서도 연산량을 선형적으로 줄였고, 둘째로 정교안에서 두 단계로 샘플링하는 MLG 샘플링으로 배경 연산 낭비를 없애고 효율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X3D 데이터셋으로 평가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네, 이제 라인포먼 여기서 사용한 라인포먼은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연산량의 3.41%만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냈고, 또한 훈련비를 60%로 줄여도 소타를 상회하는 감각성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너프가 나왔네. 네. 이거 어려울 텐데. 너프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하고 논문을 본 거예요. 그건 아니어서 어려워가지고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너프라는 걸 있는지 알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이 발표를 거의 다 준비한 상태에서 그 정보를 더 찾으면서 보는 건데 이미 3D 가우시안 스포팅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연구이 있더라고요. 왜 이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제가 아직 특별히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CVP와 학회에서 논문 찾아보다가 제 흥미가 있어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엑스레이 가지고 CT 만드는 거에 흥미가 있어요. 네, 재밌어 보여서. 논문 보니까 재밌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선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너프를 사실 이곳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 아마 이 너프가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처음 나오는 개념이 있으면 일단 너프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쪽 파트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 네. 그리고 기존의 너프랑 다르게 여기 의료 쪽에서 엑스레이 쪽에 적용하면서 주로 좀 다르게 적용한 뭐 아이디어가 어떤 거죠? 여기 이 라인포머로 그 기존의 너프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선을 성분 단위로 쪼개서 그 성분 내부의 그룹에서만 어텐션을 진행하는 그게 논문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선 단위로 쪼갠 게 엑스레이 이미지의 특성이랑 뭐가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엑스레이가 이제 광선을 들어가면 이제 밀도에 따라 투과되는 감쇄 정도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문맥적으로 파악하려고 이렇게 내부 구조를 좀 더 잘 파악하려고 선 단위로 쪼개서 트랜스폼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뭐 실험을 이제 해본다거나 네. 뭐 이미 했다거나 아니면 뭐 해본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아직 실험을 해보진 않았고 이 논문 조사 이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라인이라는 컨셉으로 뭔가 거기서 어텐션을 해서 연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라인이라는 게 그러면 이미지랑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냥 모델이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제 그 CT 보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광선을 점을 다 찍어서 그 점에서 이제 정한 선분의 개수만큼 나눠서 그 그룹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 자체에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떤 학습할 때 네. 그냥 엑스레이 위치 잡고요. 네. 네. 그 찍어서 입력할 때 위치 잡고 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미지랑 위치 잡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엑스레이 모델이면은 이미지만 딱 넣는데 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네. 좌표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좌표를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20개 3D 포인트를 샘플링하는데 이때 다 같이 좌표 값도 넣고 좌표 말고는 다른 지표 같은 건 필요가 없나요? 지표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랑 그 XYZ 이렇게 좌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이랑 더불어서 레이블이 되는 그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레이블도 이제 그 입력이 엑스레이 이미지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점을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이제 처음에 회전하면서 엑스레이 이미지 몇 장을 집어넣고 이제 그 처음에 찍지 않은 새로운 시점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기존에 넣었던 그 진짜 엑스레이 이미지와 여기서 새로 생성한 그 투영 이미지에서의 그 동일한 관점에서 그이 투사 밀도를 그 차이를 조절하면서 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 모델의 목적이 3D 구조 재건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D 이미지를 넣어서 3D 이미지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네. 정답이 되는 3D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건지가 그 3D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상의 3D 공간에 이제 이 2D 이미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2D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상의 3D 공간에서의 좌표에서의 그 방사 밀도를 그 나온 예측 방사 밀도를 이용해서 3D 공간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G 샘플링 할때 네. 이집 마스터로 추출을 하는데 네. 추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이 추출하는 방식은 인계값으로 특정 인계값으로 추출해서 사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셋도 3D CT 볼륨에서 이 논문을 만든 데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만든 만큼 아마 실제 현장에서 만드는 그 노이즈가 엄청 심한 엑스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인계값에 따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계값을 이용해서 이집 마스크를 구분합니다. 왜냐면 그 배경이랑 그 물체 사이에 네. 그냥 네. 셀슈리드 값을 정해서 네, 그렇게 이집 마스크를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초반에 픽셀하고 패치를 같이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네. 혹시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 이제 여기서 설명했듯이 전체적인 맥락과 세부적인 내부의 구조도 같이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패치를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이 뼈의 경계선 이쪽 부분에 패치를 써서 이 내부 구조를 잡고 그리고 이 내부 구조에만 그 매몰되지 않도록 이 패치를 제외한 뼈의 내부에서 그 MLP처럼 랜덤으로 픽셀을 써서 전체적인 문맥도 같이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냥 패치 단일로 그냥 전체 진행한 거랑 픽셀만으로 진행한 거 결과보다 저게 더 좋아서 저걸 선정. 네, 그 처음에 기존은 그냥 랜덤하게 픽셀을 다 싸서 파악했는데 그렇게 파악하니까 연산량도 낭비되고 그 엑스레이 특성상 그 검은 빈 공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연산량 낭비를 위해
시작하고 그리고 혹시 패치 단위가 혹시 몇 정도 되는지 패치는 이제 여기서 했는데 4 곱하기 4로 제 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실험의 목적이 진단용으로 쓰이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CT를 찍는 이유는 엑스레이가 못 보는 거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CT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면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요. 일단 그 논문에서도 그 데이터셋에서 말했듯이 의료 쪽에서만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그걸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CT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서 당연히 기존 CT의 촬영 횟수만큼 촬영하면 그게 더 성능이 잘 나오겠지만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 CT보다 그 엑스레이 이미지 촬영 수를 좀 더 줄이고 그에 대비해서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 거지. 목적이. 그러면 CT보다 장점은 엑스레이 피폭량을 줄인다 네. 말고는 없어요. 피폭량을 줄이면서 그 줄인 거에 대비해서 더 품질이 잘 나오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너무 어려웠나 본데. 러프는 이는 미리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맞춰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텐데 네. 또 언급이 있나요? 여기에는 그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찾아보면서 그 올려준 GitHub 링크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 최신 업데이트에서 이미 연구자들은 러프를 더 이상 안 다루고 가오시안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제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러프가 렌더링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그 정도예요. 가우시안 스플래팅 렌더링이 엄청 빠르다고. 네. 그리고 CT 리컨스트럭션에서도 아마 연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최근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관심 있으면 그쪽으로 좀 맞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더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